평생 당뇨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도 당뇨 진단을 받았네요. 당뇨 합병증도 무섭고 평생 인슐린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무섭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당뇨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맛있고 배부르게 먹어도 걱정 없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소개드린 구독자님의 댓글과 같이 당뇨는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큰 질병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인생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 그 즐거움에 제약이 걸리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을 먹고 이렇게 당뇨가 좋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먹었길래 혈당이 이렇게나 좋아졌을까요? 맛도 있고 100가지 부르면서 혈당은 올라가지 않는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 중간에 구독자님들의 지구력과 전립선 건강에 좋은 45,000원 상당의 미국산 소팔메토 무료 나눔 이벤트가 숨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요. 이벤트 참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뇨에 좋은 음식 5위 녹두. 녹두는 동의보감의 해독 효과가 탁월해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 나와 있을 만큼 대표적인 해독 음식입니다. 속이 안 좋을 때 녹두죽을 만들어 먹으면 그 다음 먹는 음식이 술술 잘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녹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해 소변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뛰어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째로 갈아 물에 끓여낸 녹두즙을 마시거나 죽을 써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녹두의 아연의 함량이 높아 인슐린을 활성화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먹기에도 좋은 콩입니다. 이런 녹두와 팥을 이용해 쌀이 들어가지 않은 당뇨밥 지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쌀 없이 녹두와 팥만을 이용해 밥을 짓는다고요? 녹두와 팥은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당뇨 환자의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혈당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녹두와 팥만을 이용해 지은 밥을 먹으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당뇨 진단을 받은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데 녹두밥이면 배불리 먹어도 혈당 걱정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녹두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녹두와 팥 같은 콩류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고 저린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콩을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해주세요. 저는 손발이 차지 않아서 당뇨밥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겠어요. 당뇨밥도 너무 좋지만 흰 쌀밥만큼 맛있는 게 또 없는데 저도 가끔은 흰 쌀밥을 배불리 먹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게 흰쌀밥은 정말 중요한 음식인데요. 당뇨라는 이유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흰쌀밥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흰쌀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 26개 분의 당이 있어 당뇨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 오트밀, 백미와 밀가루는 당뇨 환자가 절대로 피해야 하는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미와 밀가루가 설탕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매일 백미를 먹을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1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당뇨 환자들이 탄수화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높은 사람은 어떤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할까요? 당뇨인에게 추천하는 탄수화물은 바로 오트밀입니다. 기린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무려 15%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현미보리와 더불어 GI 지수가 낮은 곡물로 유명합니다. 귀리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정한 오트밀에는 근육 합성을 도와주는 단백질 함유량이 최대 25% 돼서 곡식 중에는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고기, 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50대 이후에는 우리의 몸에서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근육이 소실되어 근력이 약해지면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악화되고 가벼운 낙상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오트밀을 섭취하고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여 근육 소실을 예방해 주세요. 저도 오트밀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몇 번 먹어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오트밀죽 맛도 너무 심심하고 식감이 종이를 먹는 것 같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오트밀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오트밀 제품 중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 등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이 있을 수 있고 오트밀의 가공 형태에 따라 혈당에 대한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오트밀을 먹기 편하게 만든 오트밀 쉐이크의 경우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3위는 견과류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식사뿐만 아니라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도 큰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간식에는 당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당뇨인의 심심한 입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견과류 속의 지방은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을 배출해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당뇨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만 6천여 명을 3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한 당뇨 환자는 1회 이하로 섭취한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종류별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 종류만 골라서 먹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지방과 열량이 높아 하루 한 줌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과류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어떤 견과류가 당뇨인에게 좋을까요? 당뇨인에게 좋은 견과류에는 호두, 은행,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리놀레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주고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는 특별하답니다. 폴리페놀 등의 성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아몬드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골절 위험이 큰 당뇨 환자의 뼈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보다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은 것이 특징인데요. 비타민 B, 비타민 E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영양 및 식이요법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성 당뇨 환자가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구독자분들의 지구력과 전립선 건강을 책임질 45,000원 상당의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무료 나눔 이벤트를 공지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 둘, 닥터프롬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남긴다. 셋,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긴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중 10분을 선정하여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만든 닥터프롬 소팔메토 옥타코사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당뇨에 좋은 음식 2위는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잎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개선해 주어 당뇨에 좋습니다.
특히 녹색이 짙을수록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녹색 채소로는 시금치, 상추, 대파, 케일, 배추 등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항산화 효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알파리포산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말초 신경병증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어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데에 반해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E형 당뇨인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당뇨병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당뇨자 9명에게 브로콜리 추출물을 먹게 한 결과 참가자들의 혈당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추에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녹말이 없어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채소이기 때문에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당뇨협회에서는 녹말이 없는 야채를 매일 섭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추는 포만감이 높은 편이라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1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이 풍부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억제하는데요. 비타민이 몸속에 들어와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면 당뇨 위험성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식후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라고 들었는데 매 끼니마다 상추, 브로콜리, 케일 등을 이용하여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 1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스웨덴 샬머스 공대의 연구팀은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하면 E형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때문인데요. 지방에는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 그리고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팜유, 소기름, 돼지기름 등의 많은 포화지방은 보통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보입니다. 물론 포화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하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이지만 혈관이나 내장 등에 쌓이는 특성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에 반해 불포화 지방은 통상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나쁜 지방의 축적을 막는 등 건강에 이로운 여러 역할을 합니다. 필수 지방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불포화 지방은 올리브유나 콩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등푸른 생선, 그리고 견과류 등에 많은데요. 연구 결과 식사 구성에서 탄수화물을 5%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을 5% 더 섭취했을 때 체내 당화혈색소가 0.1% 감소하여 성인 당뇨병 발생을 무려 22%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도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질과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끈끈해지는 당뇨 환자의 혈액이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심혈관 질환 등의 당뇨 합병증 발병률을 낮춰줍니다. 추운 지방에서 사는 이누이트의 식단은 생선이나 물개처럼 지방이 많은 고지방 음식이 주를 이루지만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도 역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의 섭취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밥 먹을 때마다 걱정이 되는 당뇨인을 위한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째, 녹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아연의 함량 또한 높아 인슐린을 활성화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오트밀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셋째, 호두, 은행,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의 다양한 견과류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혈관 질환, 망막병증, 골절 등 다양한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녹색 채소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개선해줘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당화혈색소를 낮춰 성인 당뇨병 발생을 줄여줍니다.
닥터프롬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